네. 선생님. 지금 좀 해도 돼. 역과 대우의 차이가 좀 헷갈려요. 역은 명제 위치만 바꾼 거고, 네. 대우는 위치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거야. 각각 말이야.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P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이 문제 잘 모르는데. 자, 몇 쪽에 몇 번입니까? 85쪽에 네. 163번에 5번이요. 85쪽이 163번에 5번. 맞아? 네. 해볼까? 그럼 역을 찾아볼까요? 역이 뭐가 돼요? x 더하기 y, x 더하기 y하고 yz가 정수라고 했죠, 그죠? 네. x, yz가 아니고 x, y. 얘가 정수이면 각각 정수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역이지, 역. 얘가 역이에요. 그리고 원래 명제 또 적어줄까? 원래 명제는 얘가 정수이면 얘가 정수라는 거잖아, 맞죠? 선생님이 대우는 굳이 안 구할 생각이야. 왜 그렇게 써요? 대우하고 명제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명제로 가도 괜찮아요. 그게 더 편하지 않아? 맞죠? 그럼 볼까? 위에 거가 원래 명제니까 위에 거를 대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각각 정수끼리 더하면 정수가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써? 각각 정수가 되면 얘들아, 더해도 정수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 은진이 질문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정수끼리 곱해도 정수 맞아요? 네. 그러면 참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근데 요거 답이 거짓이라고 했어요. 아니, 역은 뭐 아직 안 했고 대우. 아, 네. 지금 대우는 참 아닌가? 대우는 참일걸? 해설 참조가 돼 있는데. 네. 대우는 참이. 내가 대우한 거야, 대우야. 대우. 명제는 이제 얘가 역이야, 역. 또 역을 찾아보면 역을 해볼까? 더하고 곱했을 때 정수면 각각 정수냐라고 묻잖아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 x에 루트 2를 넣었어요. y한테는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었어요. 오케이? 더하면 0이죠. 정수죠. 곱해도 마이너스 2니까 정수죠. 근데 각각 정수라고 할 수 없죠. 루트 2는 무리수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발레라고 합니다. 안 되는 얘가 한 개라도 있으면 얘는 거짓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 이해됐어? 쉽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 공부 좀 했네요. 명제를 선생님하고 안 배웠는데도 잘 이해하네. 보자. 이건 1태 문제 아닌가? 네, 제가 어제 1태를 푸는데 코칭쌤이 몇 문제가 나온다 했거든요, 비슷하게. 근데 코칭쌤이 그 시험지를 뺏어갔어요. 어제 쳤는데 뺏어가셨어요. 아, 근데 왜 뺏어? 너는 그냥 갖고 있고? 너는 왜 뺏어갔지? 선생님한테 뭐 욕한 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따가 이거 같이 보면 되지. 시험 치기 전이니까요. 내가 오늘 시험 치기 전에 모형 다 설명해 주겠으면 좋겠다, 그죠? 이거는 시험 보면 들어가는 거네, 보니까. 맞네. 산술기야. 한술기요. 들어갑니다. 명제까지 넣은 거예요. 산술기하가 명제 마지막 단어는 거다. 아, 근데 함수 전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 쌤하고 해볼까? 모르는 그거밖에 일단 그건 아니잖아.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된다고 나는 지금 비슷한 거 아니야? 2번 문제를 써볼게요. 이거 1대 얘를 묻는 거죠? 네. 이런 거 나올 때 야의 최소를 묻잖아요. 맞죠? 근데 선생님이 너희한테 이걸 얘기해 줄게. 산술기하가 지금 얘는 합으로 나와 있고 얘도 합이잖아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얘기해 주면
개념을 얘기해주면 원래 개념이 뭐야?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산술기하거든요.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면 한쪽에가 합이면 한쪽에는 곱이야. 원래 공식이야. 그러니까 합을 물어보면 아니지. 합을 물어보면 곱이 나와 있어야 돼요. 거꾸로 곱을 물어보면 합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럼 너희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둘 다 합이잖아요. 좀 이상한 거야. 그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원래는 얘가 합이면 곱하기를 물어봐야 된다고 일반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합과 합이잖아요. 그럼 좀 이상하다 생각을 좀 합니까? 아니 해야 돼. 이상하다는 생각은 이제부터 하자. 이제부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너희한테 이 자리가 합이고 합이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야. 곱합니다. 이 둘이 곱한다. 이걸 약간 유형별로 자꾸 풀다 보면 경험이 쌓이겠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잘 기억해 주세요. 맞출 수도 있겠죠. 이 문제, 이런 유형이야. 그럼 일단 곱해.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곱하는 거 알았어? 일단 이게 해법입니다. 알았죠? 둘 다 합으로 나올 때는 곱해본다가 해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얘니까 얘를 네모라고 잡으면 돼. 알았죠? 마지막이요. 마지막엔 얘를 구할 거니까 표시만 해놓고 잡아요. 표시요. 근데 일단 얘를 전개하는 거야. 오케이? 전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개하면 6이죠. A 약분되니까. 이렇게 전개해도 6이죠. 6 더하기 6은 12죠. 플러스 이렇게 곱할 때는 약분이 안 되니까 그대로 써야지. B분의 9A 이렇게. 그 다음 이때도 그대로 곱해야 돼요. A분의 4B요. 됐습니까?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들과 관계없이 얘 중간에 더하기 있죠? 그럼 어떻게 해라? 더하기가 있으니까 곱하기를 미리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기에 없고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물어보잖아요. 이 전체에서 얘가 산술기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둘이 더했던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얘들이 곱해보는 거야. 미리 암산해봐. 곱하면 어떻게 돼요? A에 약분되고 Bb 약분되죠? 내가 이해돼? 네. 그럼 같거나 크다 하고 2루트 씌우고 둘이 곱했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곱할 때 누구 남아요? 36 남죠? 그렇지 않나? 그럼 얘는 6되니까 얘가 12가 되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둘이 곱했을 때 12 더하기 얘가 최소가 10인 거니까 전체는 24 이상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둘이 곱했는 게 24 이상이다. 그러면 이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얘는 아까 1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24가 되는 거지. 다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야의 최소는 24예요. 답은 나왔어요. 근데 가끔씩은 언제 되는데?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얘들아 언제 되죠? 그러니까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고요? 우리 공식에서 얘 둘이 같아질 때거든요. A는 P일 때란 말이에요. A는 P일 때 두 개가 같아집니다. 같을 때가 최소라는 거예요. 합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합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도 얘가 합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합의 입장에서 언제 최소냐면 얘 둘이 같을 때라고요. 얘 둘이가 아니고 산술기하 썩는 놈이 같을 때예요. 그럼 얘 둘이 같다는 걸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그냥 얘 둘이 눈하지 말고 이 둘의 합이 10이면 각각 6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12를 반띵하면 돼요. 얘가 6이다 하면 된다. B분의 둘 중에 아무나 해도 돼요. 얘가 6일 때인 거지. 이걸 정리해주면 9A는 6B일 때가 되잖아. 맞죠? 맞죠? 그럼 여기다 이걸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A, B를 찾고 싶으면요. 9A는 6B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너희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3A로 잡아주면 3 남은 거잖아요. 3A는 2B가 되죠? 그럼 요 놈을 저기 넣으면 돼. 3A 자리다가. 그럼 4B가 1일 때지. 맞아? 따라서 B는 4분의 1일 때고요. A는 이놈을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얘가 4분의 1 넣으면 2분의 1이잖아. A는 6분의 1일 때죠. 이거일 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최소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어요? 원래는요. 언제 되는데? 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최소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언제 되는 데까지 알아두면 좋다. 이게 오늘 푸는 거에 도움이 될 겁니다. 됐어? 그래. 또 다른 질문 있나? 이런 문제가 우리 책에도 있어. 너희가 내가 찾아줄까? 비슷한 거. 비슷한 게 우리 책에 있더라고요. 단원 종합 문제를 찾아볼까? 여기 있네. 그러니까 코칭쌤이 내신 문제 여기 있네요. 131쪽에 265번이잖아. 131쪽 265번에 괄호 1번 이 문제였어. 그럼 괄호 2번이 또 같은 유형인 거잖아. 맞죠? 그럼 너희 괄호 2번을 풀 수 있겠니? 이거죠. 한번 해볼래? 네. 지금 한번 해봐. 선생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답을 구해보세요. 합과 합이 나올 때는 곱해본다라는 겁니다. 끝이죠. 그래, 똑같이 하면 되니까 뭐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너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좋아. 근데 또 뭐 약간 헷갈리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전개를 먼저 해보면 전개 막 해야 돼. 전개했나? 그럼 이제 뒤에 두 개 있잖아. 문자 있는 거야. 그 둘이 가지고 상수기가 쓰는 거야. 앞에 건 가면 놔두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듣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AB가 아니고 원래 공식은 AB지만 이만큼을 X분의 Y가 A 역할을 하는 거야. 역할이 이제 X분의 Y인 거야. 하나가. 그럼 B가 Y분의 X인 거고. 역할, 맞죠? 그럼 바로 곱하면 1이죠.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2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4 이상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좀 전에 X 더하기 Y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정답이죠. 2번. 답 2번 나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때 X가 뭔데라고 물어보면 이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 끝까지 한번 찾아볼래요? 그때 X가 뭔데까지 구하면 좋겠어요. 좀 약간 번외로 말이야. 답은 2번 나오죠?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민이도 모르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할 수 있겠네? 네. 그렇지. 여기서 아까 선생님 이 둘이가 여기서는 뭐야? 동그라미 친 두 개잖아요. 동그라미 친 거. 그럼 이 둘이 가지고 밑에서 상수가 써야죠. 그 둘이만 가지고. 약분 될 거니까. 그 놈이 상수가 되면 2 루트 1 될 거야. 그럼 얘의 최소는 2인 거거든요. 둘이면요. 앞에 2가 있었으니까 2 더하기가 최소가 되는 거야. 요 앞에다가 이제 이거는 4 이상이다라고 되는 거지. 그리고는 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아니 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요 놈한테 얘를 넣어야지. 다음에 3분의 4가 된다. 그리고 언제 그때 x가 뭔데까지 얘기해보라는 거야. 문제에서 없지만 근데 금방 난 나오잖아요. 둘이 같을 때 x가 1이고 y가 2이고
x분의 y가 1일 때니까 y는 x잖아, 맞죠? x가 2분의 3일 때네. x가 2분의 3일 때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아. x분의 y가 1일 때니까 y는 x가 되거든요. 그럼 y 자리에 x 넣으면 돼. 그 첫 번째 식에다가 y에 x를 넣으면 2x는 3되니까 x는 2분의 3이 되죠. y도 2분의 3이 되죠. 그게 답이 됩니다. 산술기하는 오늘 월태에도 나오지만 학교 시험에도 100%입니다. 나올 확률이 100%다. 알겠죠? 그래, 산술기하 너 연습 좀 더 해야 되겠네. 맞지요? 그래, 산술기하가 연습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시험에 어떤 유형이 제일 잘 나와요? 오늘 지금 아, 골고루 나옵니다. 어제 그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냐? 마프리킴 메뉴의 대표 유형 그건 전부 다 하나씩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칠 것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 오늘 앞 시간부터 쳤는데 어때요? 수학하는 너희가 처음이에요. 다른 과목 친 거지. 수투 쳤고 우리가 기준을 맞춰버리자. 뭐 확통 쳤고 그랬어요. 앞 시간이요. 수학하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한 7점 되면 중간 이상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에서. 진짜 어떡하지? 진짜 아니 70점. 7점이 아니라 70점. 문제 객관식도 많아서 객관식이 16개라서 뭐 찍어서 맞춰도 충분히 됩니다. 나잘 지고 진짜. 근데 약간 중요할 때 잘 맞죠. 그리고 또 너 질문 없으면 이제 진도 나가려고요. 아니요. 잠시만요. 네. 진도 나가고 싶지 않구나.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요. 물어보세요. 질문이죠. 근데 명제가 멘델그의 산술기하 코시 슈발의 수치까지입니다. 정확히 맞지? 그리고 증명하는 문제 있잖아요. 절대 부등식이 뭔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 아, 그리고 충분 조건, 표조건은 나옵니다. 기존 단원별로 다 나옵니다. 한 단원당 한 두세 개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골고루. 아, 맞다. 시험 보기 나왔나?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소문으로는요. 아직 정확한 건 모르는데 유리시까지라고. 그렇게 많아요? 벌써 나왔어? 작년에 그랬나? 유리시까지면 거의 맥시멈입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학교 중에 하나. 이거 왜 그래? 그렇죠? 근데 저희는 1학기 것도 섞여가지고. 도인이동 들어가는 학교 많아요. 제일 빠른 학교 어제 얘기했잖아요. 느린 학교. 점거좌표부터. 점거좌표부터. 진짜 마지막 거 진짜 제일 끝에 몇 장만 나온다고 그랬고. 그게 도형이 아마 이동이지 네, 않을까? 그거랑 집합과. 2학기 거는 중간대는 많이 안 나오고 그랬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었어요. 그 좁게 들어가면 명제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나가는 진도까지. 보통요. 좁게 나가면 거기고 가장 많이 나가면 유리 함수까지 나가고. 작년에 저희 지금 수업 담당해주시는 선생님이 선배들이 이 쌤은 2학기 거는 시험 안 치고 넘어가는 내용이 몇 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 시험 보는 게 많지는 않다. 아, 건너뛴다는 건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런 학교 있긴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그럼 일단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많이 해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좋아요. 나갑시다. 합성함수. 준비됐습니까? 합성함수 나가는 건 오늘 범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합성함수를 이제 할 건데, 162쪽입니다. 할 건데, 그럼 함수를 알아야 한단 말이야. 함수나? 함수 말이야. 근데 아직 안 들어봤죠, 그죠? 함수는? 아마 어저께는 월태 공부한다고 그랬을 것 같고, 지민이는 함수를 배웠는데 좀 기억이 납니까? 좋아요. 그러면 합성함수 바로 합시다. 하면서 내가 설명을 조금씩 해줄게요. 합성함수는 함수 2개짜리를 2개 이상짜리를 묶은 겁니다. 그냥 합성이라고 되어있잖아. 너희 합성이라는 말 들어보죠? 사진을 합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함수를 합성하는 거야. 그럼 봐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함수를 약간 복습하는 거예요. 함수 보따리 그림으로 얘기를 해보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 응? 여기에 x가 있다고 하자. 하나짜리입니다. 소문자 x가 있어. 그럼 여기는 소문자 y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 이름을 우리는 f라고 보통 짓는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 x는 이 y한테 대응이 돼야 돼요. 대응된다는 말은 x를 넣으면 y가 나온다는 거지. 맞아? x를 누구한테 넣으면? f한테 넣으면 y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쓰죠? 지난주에 했던 건데 y는 fx라고 쓰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자주 보는 그 모양 아니야? 맞죠? 여기 y가 나오려면 f한테 x를 넣는 거야 라는 뜻이죠. 쉽죠? 아직까지는. 근데 두 번째, 여기에 y에서 z가 하나의 함수를 더 만들어서 g라고 하자 이거야. 괜찮니? y라고 하면 좀 그런가? 상관없죠? 아니다. 이렇게 하자 그냥. 쉽게 설명하자. 왜냐면 더 복잡하게 하면 힘들 것 같아서요. 몇 개 더 넣고 싶었는데 멈춘 거예요. 그냥 하나씩 하려고요. 그럼 여기서도 y는 z로 가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걸 식으로 써봐. 어떻게 쓸래요? 얘처럼. 은진이가 해볼래요? z는 gy. 됐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얘가 f 함수, 얘는 g 함수예요. 이걸 이제 뭉쳐보자고요. 뭉치는 방법은 중간에 y가 똑같잖아요. 이거를 뭉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좀 길게 쓰는 거예요. 뭉친단 말은 중간에 y를 한 번만 쓰겠다는 거야. 한 번만. 한 번만 쓰면 여기 x, 여기 y, 중간에 바로 z 쓰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갔다가 연결돼서 가겠네? 맞아? 이놈이 아까 뭐였죠? F. 이놈이 G였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결과적으로 뭐야 얘들아? X 넣으면 Y 갔다가 Z 가는 거잖아요. 이해돼? 화살을 쭉 연결하잖아. 방향대로 연결하면은 X가 결국 Z가 됐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부터는 X에서 Z로 바로 가고 싶은 거야. 바로요. 중간 Y를 뛰어넘고요. 그러면 결국 뭐야? X를 누구한테 넣으면 Z가 나오죠? 그러니까 함수한테 얘기하지. 아까는 X, Y로 간다고 했잖아. 아까 선생님이 X를 F에 넣으면 Y 나온다고요. Y를 G에 넣으면 Z가 나온다.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는 X를 누구한테 넣어야 Z가 나오냐고요. 이 두 개를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기호로 쓰는 게 합성함수예요. 그걸 기호로 쓰는 걸
합성함수라고 한다. 근데 기호를 쓰기가 좀 약간 애매하니까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을 봐봐. x에서 z로 가는 거를 이 함수의 이름을 위치를 바꿔서 씁니다. 이렇게 중간에 동그라미를 써요. 은진아 이해돼? 잘 이해되고 있어요? 은진이가 잘 이해되니까요. 지민이도 마찬가지지만 자 다시 x가 z가 나오려면 얘 둘이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 둘이를 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G 합성 F라고 합니다. 읽을 때 G 합성 F. 근데 여기서 너희가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 F를 먼저 가고 있는데 왜 F 먼저 안 씁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만약 눈으로 보면 맞잖아. F 먼저 가는데 왜 쓸 때는 G부터 쓰냐? 뭐 이런 게 원래 수학이죠. 뭐 원리는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걸 천천히 해볼까 얘들아? 이거 둘이 뭉쳐보자고요. 이 둘이 뭉치면 어떻게 돼요? Y 자리에 얘를 넣어도 돼요? 여기 Y 자리요? 그잖아. Y는이잖아요. 여기 Y 자리에 넣어도 되지 않아요? 내 말 이해돼? Z는 G, Y 자리에 누굴 넣는다? fx를 넣는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나오는 정확한 과정이잖아. 그럼 이걸 식으로 쓸 때 G가 앞에 있잖아요. Y가 안에 들어갔으니까 F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순서상으로 보면 G가 앞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순서 그대로 쓰는 게 이거야. 실제 순서는 F부터 하는 거 맞아요. 근데 F부터 한단 말은 X의 입장에서는 F에 먼저 가까이 가야 되니까 X를 F에 갔다가 G에 가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요 말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제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된다? F 합성 아니지. G 합성 F. 얘한테 누구를 넣으면 X를 넣으면 Z가 된다. 반대로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똑같고 얘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누구를 많이 쓰느냐면 문제에서는 이 기호를 많이 써요. 근데 너희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많이 쓸 겁니다. 그죠? 어딘가에 넣어야 되니까. 이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쌤이 하고 있는 게 뭐야? 합성함수의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예를 좀 들어줄게. 지민아, 예를 좀 들어줄게요. 그럼 쌤이 책에 있는 걸 보면서 예를 들어줄게요. 너희 밑에 보기 1번 보입니까? 161쪽에 보기 1번이요. 거기에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되는지 봐봐. 보기 1번이요. 이렇게 쓰여있죠. G 합성 F2를 구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내가 너한테 했던 말대로 어떻게 써야 되고 동그라미 합성을 없애버리고 괄호하고 F2 이렇게 쓰면 돼요. 쓰는 연습. 괜찮니?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야? 2를 누구한테 먼저 넣으라는 거야? 가까이 있는 F한테요. 그럼 너한테 물어볼게. 그림 보고 얘기해 볼래요? F2가 뭐예요? 2가 C죠. 여기까지는 아직 C죠. 맞아. 그럼 다시 G, C가 됐잖아요. F한테서는 C가 결과지만 G한테는 C가 뭐가 된 거야? 바로 X가 X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C를 G에 넣어야 돼요. 책에 나오잖아. C를 따라가 보세요. 어디로 가요? 4로 가니까 마지막 정답은 4여야 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 GF3요. 자, G 합성 F3 너희 딱 듣고 나니까 되게 쉽다 이런 느낌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좀 따라가는 거니까요. 3을 따라가 볼까? F한테 3을 따라가 보세요. 누구가요? A가죠. 그럼 요 놈은 GA가 되는 거죠. 다시 A를 따라가면 1이다. 쉬운 거 맞죠? 그럼 너희가 3, 4번 해볼래? 3, 4번 한번 따라가 보세요.
B의 입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가는 거예요. G를 먼저 가는 거예요. 그죠? 벌써 다 있어요? 지금 물 한 번 먹었는데?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보기 2번이요. 보기 2번은 차이점이 뭐야? 보기 1번은 보따리가 있었고 보기 2번은 그냥 식이 있는 것 뿐이야. 그럼 너희가 그냥 식한테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 또 해보세요. 식한테 넣어보라고. 1, 2번만 해봐. 1, 2번만. 괄호 1, 2번. 괄호 3, 4번 좀 이따가 하자. 괄호 1, 2번. 보기 2번에 1, 2번 답이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답 나와요? 1, 2번은 좀 쉽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3, 4번을 너희한테 아직 풀지 말라고 했는데 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방법이요. 3, 4번 차이점이 뭔지 알겠죠? 1, 2번은 숫자를 넣었는데 얘는 x가 나오는 것 뿐이야. 얘들아, x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x가 나오면요 그 자체로 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3번이 지금 f 합성 f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x가 들어갔지?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까 똑같이 써봐. fx잖아요. 그럼 fx란 말이 뭘까? 봐봐. 여기 fx를 다시 f 넣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자, 조금만 더 해볼까? fx가 얘잖아요. 이 자체. 그럼 이 자체를 다시 누구한테 넣으라고? 다시 f한테 넣는단 말은 바깥쪽에 f가 이제는 요 안에 있는 놈이 x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여기 x 자리에 fx를 넣으라는 뜻이라니까요. 이거 이해되냐고?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 자리에 2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를 곱한다는 말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쉽죠? 쉽죠? 네 번째. G 합성 G. 그럼 얘도 너희가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볼래요? 같은 방법이요. 이번에 G한테 똑같이 하는 거죠. 선생님이 우리 시험 대비 때부터 고1반 한 반 더 깔 생각이에요. 어제 얘기했나요? 특이진도 학생들 만나. 너희 시험 범위 나오면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특이진도끼리 선생님이 묶어서 할 거거든요. 학교별로 합니다. 이 정규 수업은 그대로 하고 휴가 보강 수업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원래 선생님 마음은 그래. 선생님은 무조건 다 따라갈 생각이야. 너 따로 다 따로. 아니 같은 학교끼리 묶을 수는 있지. 같은 학교 아니면 잘 안 묶을 것 같아요. 근데 범위가 비슷하거나 난이도가 비슷하면 묶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뭐 교과서까지 똑같다. 그럼 묶을 수 있죠. 근데 교과서가 수학은 많지 않잖아요. 뭐 교학사, 또 뭐야? 신사고, 비상. 그밖에 없잖아요. 미래, 천재교육.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맞으면 묶을 수 있는데 그게 또 아니면 선생님이 묶을 필요가 없죠. 내 너희한테 그 얘기 전달 미리 해야 되겠다. 깜빡하고 그랬네요. 오늘 월태치잖아요. 너희 9월 3일부터 9월 2일부터 시험 대비거든요. 여러분 9월 2일이면 2주 뒤에요. 너희 2주 동안 숙제가 있어요. 이 숙제 외에요. 이거는 너희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야. 교과서 풀어봅니다. 교과서를 너희 시험 보면 아직 발표 안 났을 거니까 명제까지 풀어볼게요.
처음부터. 근데 교과서를 다 푼다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연습 문제가 있어요. 중단원과 대단원. 그것만 좀 풀어주세요. 저희 방학 때는 수학 특강은 아니고 다 풀기 시켰거든요. 명제까지. 네, 명제까지. 아, 다 딱 됐어. 명제까지만. 오, 괜찮다. 하겠는데. 아, 그럼 다 알지 않아? 좀 까먹을 수도 있고. 근데 명제까지. 어렵지가 않아 지금. 근데 명제까지 발전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말고 나중에 시험 들기 가면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아, 선생님 저 프린트 받은 학교에 있거든요. 까지. 그러면 프린터물을 풀자. 아, 네. 근데 그 도형 그거 아, 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죠? 그 들어가는데 모르겠어요. 아, 도형의 이동. 그럼 선생님이 시험 대비 해주면 되죠. 우리 시험 대비 첫 단원이 도형 이동입니다. 도형 이동은 다 얘도 들어갈 거야. 은지 들어가죠? 네. 뒷부분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면 같이 할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닌 특이 범위가 있어. 아예 원 들어가거나 직선 들어가거나. 그런 애들은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봉화할 거야. 수업 시간에는 같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네, 저희 학교가 얼마나 시험 쉽게 나오냐면 쌤이 교과서에 이 문제 나온다 똑같이 내요. 이 문제 나온다 이거 체크해 다 하고 맞추죠? 문제 똑같이 나와요. 근데 다 가주진 않잖아. 그리고 뒤에 두세 문제 조금 그렇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그 학습지 있잖아요. 학습지에서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약간 기초적인 가르쳐주고 한 분이 좀 어려운 고난이도 가르쳐주는데 그 쌤은 아무것도 안 해줘요. 고난이도 되는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나오네요. 거기서 한 5문제 그러면 일단 선생님하고 푸는 모든 문제들은 다 풀어봐야겠다 이거네요. 근데 결국은 학습지에 있는 건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다 학습지에 있는 문제를 똑같이 내기 때문에. 그러면 학습지만 한 3번, 4번 풀어보자. 그럼 네. 100점 나오는 거 아닌가? 아, 그게 정말 100% 나온다면 그렇죠. 딴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작업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같이 하고 나머지는 좀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풀어보면 좋겠어요. 미래 신사고 비상이 제일 많아요. 이게 어디 뭐예요? 제가 안쪽 내용 말고 바깥쪽 없나? 바깥쪽 있으면 제일 좋은 첫 페이지. 여기 있네. 이게 뭐냐? 대충 느낌이 있는데 느낌이 이거 신사고 같은데? 그거 안 적혀있나? 근처에 없어요. 조금만 더 봐볼래요? 첫 연습문제 가보죠. 연습문제만 알아요. 연습문제 알죠? 연습문제의 시작이 뭐죠? 기본 표준부터 나오거든요. 확인 학습 문제인데요. 이거 딱 보자마자 느낌은 확인 다음이 기본 느낌이 확인 학습 문제잖아요. 맞죠? 이거 저건데 신사고 아니네요. 이게 뭐냐면은 천재야. 오, 어떻게 알아? 천재 맞나? 천재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천재 류가 있고 천재 이가 있어요. 류준열하고 이렇게 있어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냥 그까지 모르겠네요. 저희 천재 교과도 많이 쓰긴 하는데.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 씁니다. 그래, 아무튼 교과서가 같은 학교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학교 학습지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그대로 낸 학교 많거든요. 그대로 하거나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넣거나 이렇게. 그래서 교과서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은 쉽게 나온다 그러면 너희가 교과서를 한 3번 정도 풀고 그 3번도 중단원, 대단원 위주로 풀면 되니까 빨리 풉니다. 근데 가끔씩 서술형 같은 문제들은 앞에 있는 표준 뭐 이런 대표 유형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기도 해요, 학교생님들. 그럼 학교생님 이거 중요하다고 체크해놓고 시험 대비 때 그것만 또 몇 번 다시 암기식으로 해야 돼요. 특히 증명 파트요. 어제 얘기했던 대우법, 귀류법 이런 교과서에 대표용으로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통째로 외워야 돼요. 내가 풀어주는 게 도움이 안 되고 학교생님 서술형 풀이를 그대로 모범답으로 써야 돼요. 알겠지? 그건 마지막에 외우면 되잖아요. 시험 치기 뭐 며칠 전. 그렇잖아?
그러니까 외울 건 늦게 와도 외우면 되니까 문제 푸는 거 먼저 하는 거야 지금. 그래 그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우리 1등은 맞아봐야죠. 자 빨리 합시다. 여러분 이거 풀었나요? 답이 나왔습니까? 네. 넘어갈까? 아까 내가 너희한테 풀어봐 했던 거 질문 나왔어. 오케이. 이제 합성함수로 가면 되겠네요. 맞나? 좋아요. 자, 성질만요. 아까 거는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한테 안 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 정의할 때 우리 책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적혀있네 거기에. 적혀있다. 너희 162쪽 잠깐만 보자.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62쪽에 하나만 좀 중요한 표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디 있냐면 거기에 주의라고 보입니까? 주의요. 박스 맨 밑에 주의라고 됐죠? 그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적있냐? G합성 F를 정의하려면 그랬잖아요. 응?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조건입니다. 이거 가끔씩 등장합니다. 시험에.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강조할 거다라는 거야. 이런 거는. 근데 그 말이 뭔지를 잠깐 얘기해 줄게요. 오케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G 합성 F가 정의되는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정의된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합성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가능하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까 내가 너한테 얘기했죠? 자, 얘 둘 중에 실제로 누구부터 하는 거지? F부터요. 그러면 F를 먼저 하니까 F의 치역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요. 이 순서 바뀐 대로 얘기해야 돼. 얘가 F 합성치였으면 이 자리가 G가 되는 거겠죠? 아무튼 F의 치역이 누구? G를 나중에 할 거니까 G의 정역이 돼요. 이거와 어떤 관계냐 이겁니다. 부분집합이 된다. 이거 이해됐어? 근데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 거 원래 이해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지. 내가 X에서 Y로 가는 게 아까 F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막 1, 2, 3 여기 막 뭐 2, 3, 4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G가 있는데 아까 여기 G가 있는데 아까 했던 대로 G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 선생님이 뭐 A, B, C라고 할까? 이렇게 있어요. 더 써도 되는 거 이렇게 알았어요? 상관없어요. 같은 개수가 될 필요 없어요. 그러면 1이 2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F한테 치역은 누구예요? 2와 3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치역이 뭐냐면 화살이 왔는 것만 치역이에요. 뭔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치역이 두 개밖에 없고 정역은 싹 다잖아. 그죠? 맞잖아? 그러니까 이 둘이가 이 전체 안에 부분집합은 당연한 거야. 얘들이 이어질 거니까. 정의역 X. 여기서 G한테 정역은 여기 있는 거예요. G한테 정역. 봐봐.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F. F한테 치역은 화살이 왔는 거. G한테 정역은 이놈이 없다고 생각하고 봐야 된다. 없을 때는 Y 전체가 정역이잖아. 화살의 시작점이 정역인 거지. 그러니까 정역은 싹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둘이가 당연히 이 말의 뜻은 이 중에서 와야 된다는 거야. F가 처음부터 여한테 없는 딴 놈한테 간다고 생각해. 여기 막 6한테 갔다고 생각해봐. 없는 숫자한테 갔다고 생각해보라. Y한테는 6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한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얘한테만 들어가야 된다. 근데 당연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 괜찮니? 네. 뭐 부러진 거 아이가? 괜찮습니다. 좋아요. 오늘 월태를 하루 종일 애들 치다 보니까 엄청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학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선생님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2학년 1학년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2학년 선생님이 지금 2학기잖아요. 2학기 때는 사실 좀 결정할 때가 됐어요. 결정할 때가. 선생님 내신보다는 수능이 좋을 것 같다. 하면 선생님이 거기 맞춰서 조언을 해주는 거야. 하지만 1학년 때는 아직은 계속 가야 돼요. 내신으로요. 내신으로 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언니에서 정시로 가서 진짜 잘 없죠. 네. 그러니까 유리한 걸 하는 거야. 유리한 게 너희한테 뭐랄까 공부하기에 뭐라고 할까요? 좀 영리한 거지. 자, 두 번째입니다. 성질. 합성함수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F 합성 G와 G 합성 F는 얘들아 같을까요? 다를까요? 항상 말이에요. 항상 같을까요? 다를 때도 있을까요? 아까 그 화살의 순서가 F를 먼저 하느냐 G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함수가 같겠냐고요? 다르다. 다르다 맞나요? 무조건 다른 건 아닌데 같을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항상 같지 않으면 수학에서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씩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아닐 때는 아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단 될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항상 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우리 책에서는 3번에 나와 있어요. 3번 개념이 있다고. 3번 개념을 내가 연결시켜 주는 거야. 1번과 3번의 개념은 얘들 연관이 있어요. 3번은 여기 동그라미 3번 봐요. 2번에 있는 3번. 오케이? 거기 괄호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랑 누구랑 하면 I. 자, 질문. I가 뭐죠?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입니다. 여러분, I는 뭐라고? 항등함수란다. 그러면 항등함수가 뭐냐 하면 은진아, 우리 함수할 때 배우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는 y는 x를 얘기합니다. 무조건 자기 자신 나오는 거야. 그걸 항등함수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 i와 f를 거꾸로 썼을 때 얘는 성립하겠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특별히 항등함수가 들어가면 이 말이에요. 들어가면 얘 둘이는 무조건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에 다 대부분 안 되지만 특별히 될 때,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겠죠. 근데 얘가 늦는데 누구와 같아지는가면 F와 같아집니다. 너희 앞으로 합성을 자꾸만 계속 배울 건데 이제부터 합성은 함수에서 곱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죠? 합성은 함수에서 곱하기 같은 역할입니다. 곱하기라는 건 아니야. 그럼 여기서 i의 역할은 뭐냐? 곱하기에서 1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럼 곱하기에서 1이 없어도 되잖아요. i 낙각하면 무조건 지우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냥 알아두면 계산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성질이라는 건 항상 뭔가 하면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 빨리빨리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았죠? 성질은요. 증명하진 않아도 되겠나요? 두 번째. 자, 1번, 3번 얘기를 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책에서 뭐야? 결합법칙이야. 지금은 2개짜리잖아요. 어떨 때는 3개짜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3개짜리인데 순서 안 바꿔지제는요? 순서 안 바꿨다 말하면 교환을 아직 안 시켰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괄호만 하는 거야. 앞에를 먼저 괄호하거나 뒤에를 괄호하거나 이 둘이는 같다. 괄호의 의미가 뭐냐? 얘를 먼저 하겠다는 거야. 얘는 얘를 먼저 하겠다는 거야. 먼저 하고 다시 F랑 합성한다는 거야. 얘는 얘를 먼저 하고 H랑 합성하겠다. 이 둘이는 항상 같습니다. 이거는 결합법칙이라고 하는데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항상. 그럼 얘가 언제 쓰이느냐면 문제 조건에선 얘가 나오는데
질문은 얘가 나올 때. 그럼 너희는 처음부터 조건 이렇게 나왔지만 문제 이걸 물어보면 이 괄호를 바꿔도 된다는 마음대로요. 괄호를 앞에 있다가 뒤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너희 입맛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보통 요리하고 비교하잖아요. 진수성찬. 그러면서 이 문제는 맛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나? 코칭쌤하고 그런 얘기 자주 하는 거야. 이 문제 맛있죠? 그럽니다. 코칭쌤하고 자주 얘기한다고요? 코칭쌤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진짜 문제 만드시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왜? 진짜요. 1등 문제 다 본쌤이 만들어요? 책에 있는 문제를 거의 똑같이 내시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 다른 걸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만드시기도 합니다. 너희가 근데 다 도움 되게끔 하는 거야. 아, 얘들이 이걸 풀면은 뭔가 도움 되겠다. 좀 어렵지만 도움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입니다. 알겠죠? 선생님하고 다 또 자기만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코치쌤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은 뭐랄까 좀 약간 근데 이게 장점을 주면 단점도 돼요. 너무 학생한테 많이 맞춰주는 건 있어, 선생님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막 이렇게 치잖아요. 코칭 시간에요. 나 딱 왔어. 문제를 딱 나한테 많이 주잖아요. 아마 책에 있는 거 똑같이 낼 거예요, 선생님요. 똑같이 낼 것 같고, 그리고 너희가 모형이 생기잖아요. 지나가면서 힌트를 막 줄 거야.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한다면. 근데 그게 무조건 도움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하는 애들은 거의 다 통과가 다 됩니다. 왜냐면 5개 중에 한 3개를 힌트 주니까요. 근데 그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알겠죠? 너희가 장점만 받아가면 됩니다. 장점만. 무슨 얘기죠? 입맛대로 고르는 거요. 얘를 쓸까 이렇게 왔다 갔다. 알겠네? 여기까지가 성질. 자, 봅시다. 밑에요. 보기 3번이요. 자, 보기 3번에 이게 지금 뭐야? 괄호가 뒤에 있고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얘들이가 결과적으로 얘들랑 같다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답이 어때요? 1번의 결과와 2번 결과 똑같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패스합시다.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해볼까요? 네 번째 거는 뭐예요? F와 G의 합성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맨 뒤에 누가 합성돼 있어요? GH가 돼 있죠? 잠깐만 이해돼?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있는 그 GH를 바꿔야 돼. 이거 F7이랑 괄호를. 내 말 이해됩니까? 네. 그럼 풀 수 있겠네? 한번 풀어볼래? 괄호를 바꾸고 그럼 이를 누구부터 넣어야 돼? H한테 먼저 넣어야 되죠? 이를 H에 먼저 넣고 그걸 합성된 식에 넣어야 되는 거야. F 합성 줄.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 H1 넣으면 3이고 3을 다시 앞에 넣으면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가라는 겁니다. 지민이도 이해됐어? 선생님이 좀 이렇게 뭐 빨리 넘어가는 건데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는 건데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알았죠? 다 됐나요? 164쪽부터 160, 170쪽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개념이죠. 일단 거기까지가 근데 무조건 수요 아니고 선생님 나가는 데까지만 합시다. 선생님 지금 문제 풀다가 많이 다 못 풀 수도 있으니까 개념은 다 나갔어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169쪽까지 70쪽까지 했다고 했는데 171쪽부터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이 더 해야 돼요. 이 책에 없는 설명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못 나갈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자. 이제 164쪽에 맨 위에 박스 안에 있는 거 익힌 문제 너희가 풀어볼래? 아까 우리 연습했을게. 답지를 살짝 가리고요. 푸는 거야.
일단 물 좀 떠올게요, 여러분. 갔다 오면 됩니다. 답이 나오니 얘를 x를 두 번 따라가는 거지. x를 두 번 따라가서 a가 나올게요. 이거 다른 문제야. 이거 거꾸로 나오는 거 뭐냐면 마지막에 a잖아. 그럼 a 나오면 여기 t지. 거꾸로잖아. t를 다 따라가야지. 누굴 몇 t야? 거꾸로 하나 싶겠네. 거꾸로 생각하고 검사 내가 C를 따라가고요. C를 따라가면 D로 가잖아요. 다시 D를 따라가는 거지. A가 나오는지 검사하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 것도 뽑읍시다. 합성의 순서 쥐어지게 되니까 더 그대로 자, 치역이 뭘까요? 언제? 합성의 치역이죠. 처음과 끝만 얘기하는 거예요. 맨 끝.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것도 아니거든요. 맞나? 맞을 수도 있고 확인해봐야 돼요. 1을 따라가면 8이고 2를 따라가면 8이고 3을 따라가면 5 4를 따라가면 다 들었네요. 5를 따라가면 맞죠. 근데 이거 보고 얘기하면 안 되죠. 때려. 처음부터 다 이어가야 돼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합성함수는 실수 안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볼래요? 확인 주제야. 이거 조금 전에 아까 1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3, 3, 2 해보자. 어떻게 해야 6이 나오냐 묻는 거예요. 봐 보이죠? 그렇지. 선만 잘 따라가면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마프리킴 두 번째. 천천히 계속 풀어봐. 선생님이 계속 도와줄 건데 아직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165초까지만 너희가 풀어보고 그 다음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은진이도 마찬가지죠. 165초까지만 풀어보고 그 다음은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지금 선생님이 너희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아까 하던 거 있잖아요. 164쪽하고 5쪽에 있는 거. 은진이 하는 거 좀 풀어줄까? 얘는 A가 결과가 돼야 돼. 맞죠? 그 다음 거꾸로. 그렇지. 정답이죠. 자, 밑에 거는 전체 시험. 이거는 따로 봤어요. 아니죠. 이거 동시에 봐야죠. F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F 따라갔을 때 1이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는 거야. 1이랑 네, 여기 1, 2, 3, 4 다 따라가야 돼요. 다 따라가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 그게 지금 B가 아니라 전체 합성이니까 끝까지 가야죠. 8까지 가요. 1을 얘한테 넣으면 8 나오는 거예요. 맞아. 또 2를 따라가면 또 8이죠. 한 번 써도 되고. 이게 정답이죠. 집합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치어온 집합 표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끝.
얘들. 지민이 다 나왔으면 밑에부터 한번 풀어볼래요? 안 되면 물어보세요. F가 AXIP니까 벌써 나온 거야? 아무나 좀 했네, 그죠? 굿. 잘했습니다. 넘어갑시다. 답 나왔죠, 위일까요? 자, 그럼 넘어가자, 이제. 자, 이제 약간 새로운 응용이 나와서 그래요. 응용이 나와서요. 자, 166쪽에 합성함수의 세 번째 유형은 맨 위에 뭐 이름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 추론이라는 거 들어봤니? 추론. 자, 추론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추론인데 이런 거야. 내가 합성을 얘들아 안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F라고 쓰잖아요. 맞니? 근데 합성을 만약에 내가 두 번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두 개짜리 얘를 앞으로는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아까 쌤이 합성은 함수에서 합성은 곱하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 둘이 곱하면 제곱이죠.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기호가요. 그럼 내가 합성을 몇 번 하면 동그라미 3개짜리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뜻이 되는 거 알았어? 이렇게 땡땡땡땡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막 100개를 했다. 그럼 너희가 100번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추론을 하는 거야. 이거겠지라는 규칙을 찾는 거예요. 추론은 다른 거 없고 그냥 규칙 찾는 거. 추론이란 규칙 찾는다. 이게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은 따라가 보라는 거야. 몇 번은 따라가 보라. 알겠니?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책에서. 자, 1번 fx가 x 더하기 2라고 했죠. 그리고 질문이 뭐냐면 얘를 100번에서 5를 넣으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맞니? 그럼 우리가 100번을 다 할 수 없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한 번부터 해보라는 거야. 한 번부터. 자, 시작합니다. 한 번 하면 한 번 F5를 넣으면 7이죠. 맞지? 그럼 여기에는 지금 1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를 쓰면 어떻게 돼? 2를 쓰면 첫 번째 했는 거를 한 번 더 넣는 거잖아요. 7을 다시 여기 넣는 거였어. 그러니까 Y값, 결과를 다시 X에 넣는 게 합성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그럼 7을 넣으면 되니까 9가 되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세제곱 똑같이 안에 똑같이 5를 쓰는 거야. 5를 3번 넣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5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구했던 걸 넣는 거겠지. 11이라는 거야. 그럼 너희가 이걸 계속 쓸래? 아니면 100번을 미리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추론이야. 뭐겠어? 규칙 보입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5를 막 넣기 시작했잖아요. 계속 2씩 커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100번째는 원래 숫자가 내가 5를 넣었을 건데 여기다가 내가 2를 몇 번 더 했겠냐 이거 아니야? 2를 몇 번 더 했겠어요? 그렇죠. 100번이죠. 1일 때는 2를 한 번 더 했잖아. 2일 때는 2를 2번 더 했고 13일 때는 2를 3번 더 했는 건데 여기 있는 숫자에 만큼 나온 거죠. 그럼 얘도 정답은 205겠네 라고 추론하는 거야. 추론은 밖에 넣는 거밖에 없어. 그지? 쉽죠? 두 번째. 이번엔 뭐예요? 두 번째 문제는요. 이번에 fx는 2x라고 돼 있죠. 얘도 10번 하라고 했네요. f 10번, 10대 있는 거 10요. 자, 똑같이 시작해 볼게요. 10번째를 구하려면 일단 처음엔 1을 넣어보라고 이렇게. 1 넣으면 2죠.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기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를 다시 넣는 거죠. 2의 제곱. 그렇죠. 4가죠. 자, 세제곱하면 이 놈을 다시 넣는 거니까 2의 세제곱이죠. 땡땡땡땡. 그럼 어떻게 할래? 10번째 뭐겠어요?
2의 몇 승? 10승. 이게 답이죠. 102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추론이라고 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너희도 한번 해볼래요? 확인 유제요. 그래, 오늘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주고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만약에 규칙이 안 보인다 그러면 끝까지는 됩니다. 알았죠? 뭐 예를 들면 뭐 6번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해봐야 되겠지, 그죠? 3번 하면 16. 자, 규칙이 안 보이면 계속 해도 돼요. 아니, 아무튼 자, 4번 하면 8이겠고, 그죠? 5번 하면 4겠고, 6번 하면 2겠죠. 이게 답이죠. 그렇지. 바로 이제 너희가 식으로 다 쓰기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암산해도 돼요. 실수만 안 한다면. 그쵸? 자, 이렇게 해서 3번째까지 했고, 은진이도 다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일단 앞에다가 좀 써보려고요. 앞에다가 4번째로 써보자. 다 나왔어요? 은진은?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째 유형 볼게. 위에 얘는 제목을 미리 봐도 돼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근데 미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결합 법칙은 되지만 교환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괄호 1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위치 바꿨는데 는 했죠. 이거는 그냥 뭐야? 는 대개 끼워 맞추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안 되지만 는 대개 하라는 거.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첫 번째 해볼게요. 얘들아. G 합성 F하고 F 합성 G가 같단 말이 나오죠. 그러고는 질문이 뭐냐면 G3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자, 질문. G한테 3을 넣으라고 했는데 아직 식이 모르잖아. A를 모르잖아, 얘들아. GX한테 A를 모르지 않나요? 그거 아직 답을 못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쪽에 자 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괄호해 주시고요. 여기다 x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시작인 거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a를 찾겠다는 거야. 두 식은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개수 비교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g, fx 이렇게 오른쪽은 f, gx 아까 연습했던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g한테 누굴 넣어야 돼? fx를 넣어야 되니까 g가 x 자리에 마이너스 f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 얘는 g가 f에 들어가야 되니까 2gx 빼기 3. 자, 선생님 말 이해되고 있나요? 이렇게 하고 fx에 다시 책에 있는 식을 넣어요. 2x 빼기 3을 넣으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러면 g에 넣겠죠? g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넣는다. 좀 복잡하지만 감이 오나요? 어렵지 않죠? 자, 전개했을 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더하기 a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2a 빼기 3이니까 양쪽을 동시에 보면 같은 게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야. 남아있는 것만 보면
A하고 2A니까 오른쪽 넘어오면 A고 얘가 넘어가면 6이니까 A가 나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GX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인 거죠. 맞아? 다 끝났죠? 얘한테 3 넣으라는 거야. 답은 3이겠지.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원래 안 되니까 억지로 같아지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임의의 x로 넣어야 되는 거야. 임의의 x로 넣어서 계수 비교한다. 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괄호 2번. 자, 괄호 2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합성 맨 마지막에 어디에 괄호가 있냐? 괄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GF에 있죠. 근데 앞에 조건은 누가 돼 있어? HC가 돼 있잖아요. 아까 어떻게 하겠죠? 괄호를 바꾸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시라고. 마음대로 바꿔서 문제를 요리한다고 했어요. 아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4를 F에 먼저 넣는 거야. 그러니까 4를 F에 넣으면 책에서 4를 F에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맞아요? 자, 쓰는 순서. 그럼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를 이번에 G에 넣는 게 아니라 통째로 넣는 거야. 통째로. 글씨 통째로. 6x 더하기 7에 넣는 거야. 그러면 6x 더하기 7에 넣으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7, 1이 되겠죠. 정답은 1이다 하고 밑에 있는 문제를 너희가 풀어보시면 됩니다. 확인 유제야. 한번 해볼래? 167조. 그 두 개 다 해보세요. 교환 법칙이 약간 계산이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거 말고 두 번째 건 금방 끝나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는 9월 2일까지 시험 대비가 31일 시작이거든요. 교과서, 부교재, 프린트입니다. 다 있는 학교는 잘 없지. 뭐 프린터가 있거나 부교재가 없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부교재? 부교재 학교가 잘 없어요. 이 근처 학교 중에서는 정화여고 있고 뭐 오성 뭐 이렇게 있어. 잘 없어. 알겠죠? 자, 너희 다 풀었으니까 답 나와. 넘어갈까요? 패스. 5번. 자, 이제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5번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우리 5번에 이번에는 쉽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에서는 아까 안 배웠는데 유형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유형별로 연습만 하면 돼. 자, 시작합시다. 첫 번째 문제요. 자, 제목이 뭐야? 1번 문제가 뭐야? G 합성 HX는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집어넣어 볼게요. 자, G한테 H를 넣으면 돼요. G한테 H 넣는단 말이 뭐냐면 G에 있는 X 자리에 HX로 이렇게 그대로 넣는 게 좋아요. 알았죠, 여러분? 그대로. 있는 그대로요. 그리고 오른쪽에 fx는 따라 쓰는 거지. 2x 빼기 3이다 이렇게. 됐니?
그럼 내 질문이 뭐였어? hx를 묻는 거니까 요 놈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반대 부호로요. 그러면 hx는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게 정답이야. 쉽지? 있는 그대로 넣는 거야. 쉬운 거 맞아? 첫 번째 정답이야. 두 번째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hgx죠. 오른쪽은 fx야. 그럼 생각해볼게. 지금 현재 h라는 식 얘들아 없잖아. 문제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자체에다가 그냥 g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모를 때는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fx니까 이게 그대로야. 질문은 hx를 묻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이 두 개짜리를 치환하는 거예요. 대문자로 그냥 치환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h 라지 x는 그럼 오른쪽에 소문자를 대문자로 다 바꿔야 돼요. 그 방법이 뭘까? 이놈을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이놈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x니까 x는 이게 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x는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해됐어? 이거를 이 자리에 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이야. 그래야 변수가 바뀐다는 거야. 대문자.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4야. 그럼 정답은 땡땡땡 하고 다시 소문자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때 마지막 바꿀 때는 여기 x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끼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게 답이죠. 얘랑 답이 다르죠? 그쵸? 답이 다르죠. 자, 두 번째. 응? 근데 왜 가로 1번 답이 왜 다르냐? 답이야. 내가 뭐 하나 빠뜨렸지?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3 안 뺐네요. 응? 자, 답이 1에 돼 있더라고, 책에서요. 이게 답이죠. 빠뜨려 놓은 거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너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 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자, 세 번째. H 합성, G 합성, F가 이렇게 돼 있고 GX라고 돼 있으니까 GX에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하고 질문은 HX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H만 남겨놓고 얘 둘이를 먼저 해주면 되는 거지. 얘 둘이 먼저 한단 말은 여기 동그라미 없애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괄호 몇 번 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됐나? 그럼 gfx는 구할 수 있잖아 이거. 구할 수 있죠? g한테 f 넣는 거잖아요. 그럼 g한테 f 넣어볼까? f를 g한테 넣으면 요놈은 마이너스 2x 빼기 3 더하기 따라오고 있나? 여기까지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h 마이너스 2x 더하기 5는 이거죠. 여기서부터는 얘랑 똑같죠. 얘를 했는 것처럼 치환하면 된다. 더 이상 안 해도 될까요? 생각하고 싶었던 건 얘만 냉가놓고 둘이를 먼저 합성해라 라고 한 거야. 그리고 뭐 두 개짜리 나오니까 또 치환하는 거지. 똑같이 푸는 거야. 자,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지 뭐 숙제를. 168쪽까지. 너희가 한번 밑에 거 풀고 맞힐까? 3, 4, 4 요거를 아니다. 그만하자. 숙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냥요. 여기까지 하고 너희 오늘 월태 뒷시간에 오늘 일태 안 치거든요. 오늘 일태 안 치니까 월태만 한 50분만 칠 겁니다. 그리고 50분 동안 치고 코칭 선생님이 여기 치고 나서 잠깐 쉬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코칭 선생님이 채점하고 계실 겁니다. 채점하고 다시 돌려주고 풀이하고 그러면 끝날 때까지 계속 풀이하고 집에 가는 거죠. 알겠죠? 아, 문자 얘기하는 거야? 아, 문자는 결과 바로 선생님이 너희한테 딱 이제 너희 시험 딱 치잖아? 그럼 선생님이 갖고 가서 교무실에서 채점해요. 채점하시고 바로 문자 보내고 너한테 갈 겁니다. 근데 너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생각하고 딱 잘 수업을 봐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한테 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너희가 그러면 잘 알아서 하면 되는데 잘 치는 게 제일 좋죠. 잘 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못 치면 엄마 아빠가 뭐 많이 혼내시네? 못 나오면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혼나도 그냥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알겠죠? 좋게 생각합시다. 선생님은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갑시다. 수고했습니다. 왜 가기 싫어요? 잘할 수 있어. 문제